이제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제 Node.js에 대한 그 이제 그 소개 내지는 이제 Node.js에 대한 어떤 왜 그게 이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지는가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소개를 하는 이제 동영상 강의가 이제 됩니다. 자, Node.js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그 웹 브라우저에서 유저 GUI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언어. 그다음에 HTML과 이제 결합돼 사용되는 언어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그 서버 개발용 언어로서 이제 재탄생을 했고, 그 재탄생된 언어가 이제 Node.js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할 것이고, 이번 동영상 강의는, 자, 그러면 이제 Node.js가 이제 새롭게 재탄생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전통적 자바스크립트하고의 그럼 차이점이 뭐고, 뭐가 추가됐고, 뭐가 이제 수정되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개념적인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이제 Node.js 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그 인터넷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 인터넷 웹 강의도 있고 유튜브에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강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의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차근히 좀 이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사이트들을 방문하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강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많은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유튜브에 가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 깊이 있게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의 이제 핵심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이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 기술의 의미, 그 기술의 중요성,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라는 걸 이해 못하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공부하는 기술적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이해를 하고 통찰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이제 이 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노드.js의 차이가 뭔가라는 거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매우 오래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된 언어인데, 핵심은 뭐냐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 HTML을 다루고, 그다음 웹 브라우저 상에서 HTML과 더불어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보통 GUI라고 하죠. 이제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웹 브라우저, 웹 서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HTML 문서들만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걸 그 URL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되는 HTML 문서가 이제 웹 브라우저로 불려져 오고, 그것이 이제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태틱하다고 얘기하죠. 그냥 그 컨텐츠를 그냥 화면에 좀 사용자가 보기 편한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다이나믹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HTML 자체가 이제 다큐멘트 포맷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HTML에다가 어떤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해 놓은 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이죠. 거기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그래서 항상 이제 HTML이라는 그 다큐멘트 내에 이 인베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보면 항상 스크립트 해가지고 거기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꽂아져 있죠.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그 HTML이 화면에 보여질 때 훨씬 더 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유저들이 어떤 버튼을 클릭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발되어져서 이제 사용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자바스크립트는 딱 정의하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해석되지만 간단하게 한 측면, 아주 중요한 측면을 얘기하면 이 HTML 이 다큐먼트 그거를 DOM이라고 하는 그 자료 구조의 그 인터널 이제 자료 구조, 인터널 데이터 스토리 그걸로 이제 변환해서 웹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데 그 HTML의 그 자료 구조 DOM을 이제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그 DOM이라는 것은 HTML을 반영하고 있고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DOM의 내용을 업데이트해 우리 화면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HTML이 DOM으로 저장되어 있고 DOM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데 HTML 업데이트하고 화면이 바뀌는 그런 방식의 코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게 노드.js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됐냐면 이런 목적의 언어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제 뒤에 강의에서 이제 조금씩 나누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지만 이 서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버에 가면 더 이상 HTML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유저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의 것이기 때문에 서버로 오게 되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철저하게 HTML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노드.js 언어에서는 HTML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버로 가니까 당연히 웹 브라우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도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게 리눅스, 유닉스, 뭐 맥 O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런 데 돌아가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아주 간단한 이제 그건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노드.js가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던 핵심적 그거는 여기에 이제 서버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기능이거나 특징이거나 그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속성인데 이게 뭐냐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그리고 에이싱크로너스 아이오 컴퓨팅이라는 서버를 만들 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또 이제 그것이 지금에 와서 매우 필수적인 이 두 개의 기능을 이제 노드.js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노드.js가 성공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이 두 개의 기능이 다른 언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드.js는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노드.js에서 열광하는 거고 노드.js가 광범위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에이싱크로너스 아이오 컴퓨팅이라는 것을 다른 언어에서 코딩한다는 건 굉장히 난해한 일입니다. 뭐 간단하게 잠깐씩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힘든데 노드.js는 이제 이후에 간단한 실습을 보면 이제 금방 알겠지만 매우 쉽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시 알아야 될 것은 노드.js를 배운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자바스크립트의 신텍스를 배우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라는 건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우는 거고 핵심은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그리고 에이싱크로너스 아이오 컴퓨팅이라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 방법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그다음에 아주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걸 매우 그 효과적으로 실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만이 노드.js를 공부한 이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해 강의에서도 이제 이걸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노드.js를 다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DOM, GUI를 빼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유저 그웹 클라이언트에 이제 필요한 거기 대신에 이제 하이 스루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건 서버에 필요한 그런 관점의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퓨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타입리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웹 그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게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게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는 그 자체를 할 만큼의 이제 여건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Node.js 코드가 여기저기 그냥 마구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유저들이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랬을 수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거의 어렵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상관없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처럼 그렇게까지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그램 만드는 일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같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노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서버를 개발해 사용된다면 이건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같은 체계화된 프로그램 기법이 없다면 그런 언어는 이제 서버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그 로직들, 복잡한 상황들이 그냥 C 언어처럼 마구 돼버리면 나중에 메인티넌스 하거나 뭐 이렇게 확장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진짜 뭐 디버깅 할 때는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드.js를 댈 때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걸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드.js는 이런 것에 플러스해서 이 에이싱크로너스한 것, 이벤트 드리븐 이제 컴퓨팅이라는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서버 만들 때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거는 약간 이제 설명하기 좀 난해한 얘기지만 싱글 스레디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버는 당연히 멀티 스레드입니다. 스레드가 하나의 이제 어떤 태스크를 담당하는데 서버는 여러 개 태스크를 동시에 담당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 그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그거를 싱글 스레드로 만약에 설계되어 있으면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온 태스크 리퀘스트를 서비스하는 동안에 다른 서버에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싱글 스레디들은 서버에서는 굉장히 넌센스인데 이 노드.js에서는 이거를 싱글 스레디들을 갖고 매우 절묘하게 이제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서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노드.js는 이제 방금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서버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결국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돌아갈 땐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그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걸 이제 실행시키는 데 사용됐던 자바스크립트 엔진 V8 엔진이죠. 그거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픈 소스이고 온갖 종류의 플랫폼 하다못해 아주 작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다 돌아가도록 이제 개발되어져 있어서 커다란 장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모듈 라이브러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asynchronous I/O, event driven program, single threaded computing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synchronous I/O라는 건 file read write, network communication, 이제 원격지에 서버를 호출하고 뭐 실행시키고 이런 일들 등등등이 asynchronous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바스크립트를 언어를 이해하려면 이제 크게 오브젝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보통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오브젝트가 뭐냐고 큰 신경 안 쓰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오브젝트라는 개념 위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코어 개념은 펑션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이해하는 것이고 펑션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그
기능이긴 하지만 일단 이해하고 나면 복잡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기 전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이 프로토타입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이네리턴스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이제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최신 이제 그 표준에서는 이제 클래스가 드디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xecution context, 그다음에 closur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행 시점에서의 그 이제 작동되는 그런 이제 원리인데 요 네 개 정도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동영상 강의 이제 뒷 강의에서는 이것들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이 동영상 강의에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로직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스타일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선입관은 굉장히 이제 어떤 단순한 언어고 고급스러운 기능이 없는 언어를 알지만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이 굉장히 하이 레벨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펑셔널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좀 이렇게 매우 흥미로운 언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프리미티브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단순하고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급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보통 펑션과 클로저라는 거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그리고 펑션에 의해서 구현되어집니다.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크게 이제 인캡슐레이션 이거는 뭐냐면 그 코드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그 거기에 관련된 메소드들 그러니까 그 어떤 펑션들이죠. 그런 것들을 딱 하나로 이제 어떤 캡슐 넣듯이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그걸 액세스하려면 인터페이스라는 걸 반드시 사용해야 되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자바와 같은 언어에 있어서의 클래스죠. 그 클래스가 그 안에 데이터 멤버가 있고 메소드들이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제 로 타입으로 선언된 메소드 내지는 데이터 멤버만 읽을 수가 있죠. 그걸 가리켜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인캡슐레이션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네리턴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어떤 클래스, 내지는 오브젝트로부터 어떤 속성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매우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 이제 나온 그 기능 클래스가 추가되는데 그 클래스는 이제 자바의 클래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많이 쓰기 편해진 거죠.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게 이제 타입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입리스란 언어이기 때문에 그 타입리스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게 처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 타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매우 익숙한 언어들은 다 흔히 얘기하는 strongly typed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강하게 그 제약을 가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하는 의미에서 한번 간단한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이제 노드라는 이제 그 엔진을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부등호 기호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커맨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처럼 사용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x에다 10을 어사인했죠. 그러니까 x가 10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x가 여기서 선언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는 var라는 그 앞에 키워드를 쓰면 y라는 variable이 선언된다고 해석되는데 11이 됐죠. 그리고 펑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펑션하고 add라는 펑션 만들고요. argument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turn이라는 body가 있는 function body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 그걸 보면 var foo, 그래서 add라는 그 펑션을 그냥 variable인 것처럼 해서 foo에다 이렇게 assign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foo를 펑션처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add라는 값이 카피가 돼서 add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foo해서 xy 하면 이제 이게 x가 10이고 y가 11이니까 21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펑션 calc라는 게 있는데 세 개의 아규먼트 있습니다. a, b operation.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아규먼트는 그 펑션 body 보면 이제 return, 그러니까 op 그리고 a and b죠. 그래서 세 번째 아규먼트는 그냥 아규먼트인데 이게 펑션처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이라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베리어블처럼 자유자재로 카피하고 저장해 놓고 뭐 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필요할 땐 꺼내 소출하는 식으로 펑션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마지막 그 스테이트먼트처럼 이제 calc x and y add,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아규먼트에다가 add라는 펑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calc라는 펑션 내에서 그 op 대신에 add가 들어가 가지고 a하고 b를 더해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타입리스 랭귀지로서의 자바스크립트의 간략한 예제를 보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스트롱리 타입드 언어와 타입리스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와 같은 스트롱리 타입드 랭귀지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모든 variable들에 대해서 타입 선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정확하게 타입이 뭐고 제약 조건이 뭔지를 다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타입이 선언이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런타임, 즉 그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이 타입 선언, 타입 데클러레이션이 이제 다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시점, 타입이 선언이 되어지는데 코딩이 되니까 그때 런타임을 정의하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스태틱한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코드가 어떻게 실행될지, 어떤 결과를 낼지, 그 실행의 결과가 뭔지를 코드를 들여다봄으로써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거죠. 그러니까 코딩이 실행되기도 전에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우리는 코드를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 타입 베리어블들의 타입 선언, 이게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펑션, 클래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 의미를 해석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코드가 오퍼레이션 되는 그러니까 펑션이 메소드니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될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타입 선언이 이 오퍼레이션 코드 오퍼레이션을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타입리스 언어인 경우에 있어서는 타입 선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봤겠지만 그냥 x 그냥 베리어블 사용하는 거, x가 무슨 인티저냐 뭐 무슨 뭐 캐릭터냐 뭐 스트링이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걸 인티저 값을 저장했다가 다음 순간에 그 펑션 저장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타임리스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 런타임 엔진을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실행 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베리어블이 뭔지는 그거는 실행하는 시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이내믹하다는 식의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런타임 엔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 뭐냐면 동일한 자바스크립트일지라도 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엔진이 바뀌면은 실행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트롱리 타입드 랭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같은 스트롱리 타입드 랭귀지인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텍스트북을 읽어서 자바 언어를 배웠다.
그럼 자바 컴파일러가 어떤 거일지라도 그런 그 책에서 설명된 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는 사실 런타임 엔진에 굉장히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 뭐냐면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모호한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Node.js를 얘기하면 음, 어떤 얘기가 반드시 나오냐면 Node.js는 이렇게 나옵니다. Chrome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이제 런타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크롬의 V8 그 런타임 엔진이 이제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현재 작동되는 코드가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